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힘찬부동산TV의 힘찬입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지구단위 계획이 예정된 신령지구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신령지구가 2027년 10월 17일까지가 지금 현재 기한 만기인데, 신령지구가 수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말들이 있어서 한번 수용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2027년 이내에 신령지구 개발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거창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신령지구 지정 및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령지구는 2011년 1월 17일에 지식경제부,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목적은 미래성장 집적단지 및 자동차 전자부품 확대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으로 봤을 때 이 지구단위 계획은 10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는데, 이 신령지구는 연구개발 특구로서 20년 지정이 아닌 10년 지정입니다. 그래서 10년 지정이다 보니까 2011년도에 지정을 해서 현재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유예에 한해서 3년 연장할 수가 있는데, 2020년도에 법을 개정을 해서 현재 유예가 아닌 유예가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예 연장 만기는 2027년 10월 1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궁금한 점은, 위에까지 연장이 됐으니까 3회, 4회, 5회 계속해서 연장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인공지능 챗 GPT에게 법조문이 어떻게 변경이 됐고 또 3회, 4회 연장이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6월 9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연구개발특구 효율적인 육성 및 개발 등을 위하여 해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어렵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 해서 원래 한 번만 연장 가능한데 두 번 연장됐으니까 세 번, 네 번도 가능하냐, 이게 중요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이 챗 GPT에게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답변이 뭐라 나왔냐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을 뿐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법 조문으로는 안타깝게도 3번이나 4번, 5번 계속해서 연장할 수가 있게끔 바꿨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면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는 무한대로 이렇게 연장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법조문은 현재 3회든 4회든 연장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2027년도 이내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으로는 이제 2번이 아닌 3번, 4번도 연장 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27년도 이전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 지리적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령지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로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 도로 계획을 위해서 미리 기초공사를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현재 신령지구 내 두 군데에다가 미리 기초공사인 그 도로를 놓기 위해서 다리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 사진과 영상으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 현재 신령지구가 약 110만 평 정도 되는데, 이 진국동만 수용을 해서 수용 범위를 축소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도 축소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도 제가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지도를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빨갛게 칠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신령지구입니다. 약 11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진국산단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하남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요건으로 봤을 때 이렇게 V자 형태의 땅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지리적 요건을 왜 좋게 보냐 하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다리라든가 도로 등 인프라를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신령지구는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라든가, 그리고 바로 위에
고속도로도 있는데,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바로 옆에 남장성 IC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신룡지구가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윗부분은 신룡동이고 아랫부분은 진곡동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이렇게 고속도로가 가운데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수용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곡동하고 그 다음에 이 신룡지구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룡지구를 보니까 한가운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기술력상 고속도로가 한번 만들어지면 밑에다가 도로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계획이 있게 되면 이 고속도로 밑에 공사를 할 때 미리 다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즉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향후에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나서 추후에 현지 기술력으로는 다리를 넣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사진과 영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좌측 하단 이 부분에다가는 고속도로 밑으로 지나가는 40m 폭의 다리가 지금 현재 건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계 끝부분에 보면 이 부분에 보게 되면 고속도로 위를 관통하는 약 25m의 넓이로 약 4차선을 놓을 수 있는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현장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고속도로 위를 넘어가는 다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룡지구 맨 끝부분을 경계해 보면 지금 현재 차량 통행이 전혀 없는 그런 임야인데 뜬금없이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한쪽 면 12.5m, 12.5m에서 약 한 2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왕복 차선 4차선 도로를 놓을 수 있는 포구 다리가 있다는 거죠.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는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폭이 약간 2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다리 주변으로 해서 차량 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렇게 다리가 놔져 있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리가 그냥 조그만한 다리를 놔도 되는데 이렇게 25m 폭이 놔져 있다는 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지구단위 계획이 설립이 되면 경계의 끝부분은 이렇게 도로가 놓게 되는데, 그래서 이 경계의 끝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를 놓기 위해서 고속도로 위로 다리를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번 반대편으로 가서 계속해서 다리를 봐보겠습니다. 네, 좀 더 반대편으로 와서 다리를 놨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다리의 폭은 무려 25m 폭입니다. 그리고 신룡지구 수용 범위의 맨 끝 가장 부분에 다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데 이 아랫부분이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남광산 IC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인데 이 고속도로 위를 통과하는 폭이 25m 폭으로 다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진과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다리 주변으로 해서 임야나 논밭밖에 없기 때문에 갑자기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뜬금없이 다리가 놔져 있다는 점은 참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룡지구가 수용이 되면 진곡동에서 신룡동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한데 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다리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다른 다리를 봐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그 다리는 신룡지구 경계 부분 끝에 있는 이 오른쪽 상단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다리 부분은 이 좌측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본 다리는 고속도로 위를 통과하는 다리였지만 이번에 볼 다리는 고속도로 밑에 다리입니다. 계속해서 봐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다리가 사진상으로 있는데 이 위에가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서울입니다. 서울.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이 국어, 즉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닌데 이렇게 동그랗게 다리를 뜬금없이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 폭이 무려 4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다리는 폭이 약 25m에서 왕복 4차선을 만들 수가 있었지만 이 다리는 40m나 되다 보니까 왕복 6차선 도로가 건립 가능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을 보시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반대편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다리의 옆으로 와서 촬영한 모습인데 이 폭이
약 4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다리이고요. 그리고 이 다리가 만들어지려면 토르객이 만약에 없다면 이 부분이 현재 국어이거나 물이 흘려야 되는데, 현재 지도상으로 봤을 때 물이 흐르거나 국어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 다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한번 뒤편으로 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다리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편으로 와서 이 다리를 본다 하더라도 전혀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물이 흐르기 때문에 논 다리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에서 반드시 직선으로 가정을 해서 도로를 연결을 해보면 진곡산단에 있는 삼거리하고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지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안내 드린 고속도로 밑에 있는 다리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반드시 연결을 해보면 하남산단에서 진곡산단으로 연결하고 있는 도로와 이 진곡산단에 있는 도로가 만나게 돼서 이 부분이 이제 사거리가 만들어지게끔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상으로도 현재 이 부분이 국어이거나 물이 흐르지 않는, 즉 내과가 아닌데에도 다리가 있는 점, 이 다리에서 반드시 그거 보면 기존에 있는 삼거리 도로하고 만나서 사거리 도로가 된다는 점, 위치상으로 봤을 때에 진곡동에서 신령동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놓기 위해서 만든 다리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령지구에서 지금 현재 아랫부분은 진곡동이고 위에는 신령동인데, 이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아래만 수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고 봅니다. 이제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지명은 신룡지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은 진곡동, 위에 부분은 신령동인데, 신룡지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신룡동을 빼고 진곡동만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가령 광주에서 유명한 수안지구는 장덕동, 신가동, 수안동을 중심으로 세 개의 동을 합쳐서 개발을 했는데 수안동이 중심이기 때문에 수안지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봉성지구도 봉성동이 중심이니까 봉성지구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명이 신룡지구인데 신룡동을 빼고 진곡동만 수용을 한다, 이것은 지명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신룡동을 수용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면 굳이 밑에다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를 두 개나 건립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명이라든가 또는 다리가 건립된 걸로 봐서는 신령동까지 포함을 해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도에서 보면 신령동에 있는 맨 끝부분이 마을이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수용을 할 때 마을이 밀접되어 있는 곳은 보상 부분 때문에 또 민원 때문에 많이 빼는 경우가 있어서 신령동에 수용될 때에 마을이 있어서 맨 끝부분은 제외하고 수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2027년 10월 17일까지 신룡지구 연결 특구 수용 계획이 연장이 되어 있어서 개발한다 안 한다는 말이 있어서 개발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한번 현장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힘찬부동산TV의 힘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